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 건국 과정 그리고 고려 건국 이후의 시대 구분, 고려 국초 이후에 이제 각 주요 국왕의 업적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려 건국 이후의 통치 조직, 정치 제도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190쪽의 고려 중앙정치 제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중앙제도는 삼국시대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시대나 중앙정치 제도는 각 관청, 기구죠. 그 관청의 기능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관청인가라고 하는 특징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각 관청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고요. 그 관청에서 중앙제도에서 중요한 몇 개의 내용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만의 독자적인 중앙 관청도 있었지만은 중국의 당이나 또 송 여기에 관제를 벤치마킹한 이러한 이제 관제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고려 이제 중앙 정치 제도입니다. 관제를 지금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왕 예하에 도병마사가 있습니다. 이 도병마사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은 지방제도에 보면 5도 양계가 있습니다. 양계 장관을 병마사라고 그래요. 원래 그 병마사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출발합니다. 나중에 이제 의결기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병마사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식목도감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입법기구입니다. 입법기구.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한 사람 누구냐면 제부와 추부 양부의 제추 양부의 고관들. 그러니까 고관은 2품 이상입니다만은 제부라고 한다면 중서문화성을 제부로 하고요. 추부라고 한다면 중촌을 추부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부를 다시 제신과 낭사로 구분하고요. 2품 이상의 제신, 3품 이하의 낭사입니다. 한편 추부, 중촌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은 중촌에서 나와 있는 것이 뒷장에 190쪽에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송나라 관제를 보고한 게요. 추부, 그러니까 중촌의 별칭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추밀과 승선은 나누죠. 2품 이상, 3품 이하입니다. 그 중에 이제 2품 이상의 계층들, 그 구성원들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자, 고려의 독자적 기구이자 그 다음에 임시기구입니다.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독자적 기구이자 임시기구다. 그리고 구성 멤버가 같다. 제부와 추부, 제추 양부의 고관들, 2품 이상이죠. 이 고관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의 독자의 기구고요. 한편 이하에 당나라 관제를 모방한 뭐가 있냐면 이성 육부가 있습니다. 이성 그러면은 당의 관제는 삼성 육부죠. 우리가 발해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발해도 당나라 삼성 육부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성 육부는 뭐냐면은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이 있습니다. 시행기구죠. 중서문화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부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부. 근데 중서문화성은 다시 뭘로 나뉜다? 제신. 2품 이상의 제신하고요. 정책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승선. 낭사입니다. 뭐입니다? 낭사로 나뉜다. 이 낭사는 3품 이하로 구성됩니다. 3품 이하.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진 대신 다시 제신과 낭사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서성 시행기구입니다. 예하에 육부가 있습니다. 이, 병, 호, 형, 의, 공에서 육부 체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성 육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냐면은 당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죠. 벤치마킹한 겁니다. 고려적인 요소로 다시 이제 개조한 것이죠. 한편 낭사는 서경과 간쟁과 봉박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중세사회 성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측에 191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대성제도 또는 대간제도라고 했죠. 그 박스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이제 낭사의 관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간관이라고 간관.
그래서 낭사는 이제 서경과 간쟁과 봉박을 통해서 신권이 왕권을 견제한다고 그러던데요. 낭사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랑 같이 하냐면은 감찰기구, 그 밑에 보시면은 의사대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 사정부라든가 발해 중정대, 조선의 사헌부, 지금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원이라고 그랬죠. 이 기능입니다. 의사대 관리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관이라고 대관. 그래서 대관의 대, 그 다음에 간관의 간에서 대간제도라고 합니다. 이 대간 또는 이걸 대성제도라 하고요. 또는 성대, 거꾸로 이제 성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 때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처음으로 나왔었던 관제입니다.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이걸 우리 유교 정치, 이른바 유교 이념이 구현된 정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성부하고 의사대는 어느 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라고요?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죠. 송입니다. 한편 미안합니다. 송이 아니라 당입니다. 이성육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성육부와 의사대는 당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예요. 송이 아닙니다. 당이고요. 그리고 송의 관제를 모방한 것이 뭐라고요? 중추원하고요. 그 다음에 삼사입니다. 이건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죠. 중천은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줄여서 추부라고 추부. 다시 이제 중추원은 이품 이상의 추밀과, 이품 이하 추밀과 3품 이하의 뭘로? 승선으로 나눠집니다. 추밀은 뭘 한다? 군사 기밀.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관청이 뭐죠? 승정원이죠. 그 승정원의 모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3사는 기구가 세계에서 3사가 아니라 단일 기구예요. 밑에 나와 있죠.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고요. 조선의 3사군은 분명히 구분을 좀 해두십시오. 조선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래서 언론, 문필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려 3사는 단순히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전체적인 재정은 육부, 즉 호부, 조부, 2호에 병용할 때 호부에서 담당하고요. 나머지 이제 화폐나 곡식, 출납회계를 어디서 한다? 3사에서 한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나라 관제를,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거고요. 중서문화성, 이성육부와 의사대는 어디? 당의 관제를 모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어디? 고려의 독자적 관제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골격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려 중앙 관제의 특징들이죠. 기타 관청들은 여러분들 191쪽에 나와 있는 관청들은 그대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뒷장에 192쪽에 보시면은 2018년도 기출문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관계, 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반, 무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관료 조직을 구분하는 그 계층 구분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산계하고 무산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둘째 줄에 문반에게는 문산계, 무반에게는 무산계. 조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신들의 계급을 문산계라 하고요. 무신들의 계급, 관제를 그 무산계라고 이제 구분이 있는데 고려는 안 그렇습니다. 고려는 무반을 문산계로 묶어요. 그럼 무산은 누구냐? 무산계는 누구냐? 그러면은 셋째 줄 한번 봅시다. 탐나 왕족, 제주도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진의 주장, 향리, 나이든 군인들, 그렇지? 그 다음에 공장은 수공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인, 악공들 얘기합니다. 악공들, 얘네들에게는 뭘 준다? 무산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관계는 문신들은 문산계, 무신들은 무산계 이렇게 주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고려는 문신과 무신에게는 문산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진의 추장, 탐나의 왕족, 악인, 공장, 노병, 향리 얘네들은 무산계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문산계, 무산계 구분 기준이 고려와 조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기출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제도는 각 관청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방행정제도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이제 지방행정제도는요. 지방제도는 지방관이 최초로 파견된 것이 성종대 때입니다. 국초에는 5대 조조 태해, 정광경 국초엔 지방관 파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호족대 자치의 이름을 했었습니다. 근데 광종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앞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종대 때 개혁 정책에 보면은 금유, 조장,
전운사 이런 게 있었죠. 이거는 광종대 때 노비양건법 과거 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지방 세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세력들이 그동안 이제 행하고 있었던 조세 수치를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주현 공부법이라는 조세제를 만들어서 이 제도 하에서 야 네가 가서 세금 좀 걷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금유, 조장 또 운반하는 전운사 등의 관리를 파견했죠. 이건 지방관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파견되다가 성룡대 최승로 시무시8조에 의해서 전책은 아닙니다. 우선 12군데의 목이라고 하는 지방 제도를 두고요. 지방관을 두고 지방관청을 두고 12목입니다. 목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에 목을 두고 목사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려 지방제도의 지방관 파견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파견되면서 기존의 금유, 조장 등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12목 체제로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정비가 돼 나가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192쪽입니다. 그래서 성종대 12목을 파견하고요. 다시 둘째 줄 보면은 12목이 뭐를 했어요? 10도 체제로 바뀝니다. 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의 도가 되는 거죠. 행정구역이. 자, 그리고 이제 동경이 설치가 되는데 동경은 경주를 얘기합니다. 고려 특수행정구역의 3경주계요. 서경, 그 다음에 남경, 동경 이러죠. 동경이 몇 년이에요? 동경쯤에 경주예요. 경주를 동쪽의 수도로 승격을 시켜놓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 그 다음에 목종입니다. 그 다음에 현종이죠. 현종대 와서 다시 10도가 뭘 바뀌었어요? 4도부 8목으로 또 정비가 됩니다. 4도부 군사적 기능이고요. 8목, 목은 행정적 기능으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도호부, 그 다음에 목, 이 구조가 됐다가요. 이 4도호부 8목의 지방관을 뭐냐면 계수관이라고 하는데요. 계수관은 뭐 일반적으로 지방관이 행하는 뭐 행정, 군사, 사법권을 다 관장하는 거 아니고 일부 몇 가지 제한된 업무만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현종 9년, 그러니까 이제 거란의 3차 침략 이후가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뭐가 나오죠? 경기, 오도, 양계,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3경이 되는 거죠. 풍수지설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전운사가 폐지가 되면서 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 지방행정제도가 완비가 됐던 누구 때죠? 현종대 때 지방행정제도를 기준해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도 말고 경기. 그러니까 경기는 직역하면은 서울 부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경기 그러면은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경기도죠. 경기는 서울 부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는 원래부터 경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개성부가 있었어요. 개성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려 수도는 어디예요? 개성이죠.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이제 행정적인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이 구역을 개경부라고 그랬습니다. 개경부. 근데 그 개경부를 현종대 때 없애고 뭐라고 했어요? 경기라고 바꿨습니다. 경기. 개성 부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서울 부근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도가 있습니다. 도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5개 도인데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도입니다. 근데 교재에 190쪽에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거기 경기도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도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군, 주현, 그 다음에 속군, 그 다음에 속현, 그 다음에 군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현 앞에 주자가 붙어 있는 곳은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고요. 속자가 붙어 있는 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 밑에는 뭐가 있냐면 촌,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부곡, 그리고 소 이런 행정구역이 있죠.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죠? 주군, 주현, 속군, 속현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가 더 많으냐 그러면 속군과 속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하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요 구역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은 향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향리는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193쪽에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향리의 비교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고려 향리는 실질적인 지방 행정 책임자입니다.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조선의 향리는요, 그 권한을 누가 앉으면 수령이 갖습니다. 수령은 부목군연의 장관을 수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령의 보조원 역할을 하는 육방의 관리들, 이방, 호방 하는 거 있죠. 조선은 중앙이 육조 체제로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도 육방 체제로, 그러니까 이호예 병형 공방, 중앙은 이호예 병형 공조, 여기에서 육조 육방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업무를 분담하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이방부터 해서 공방, N을 향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격으로 본다면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누구급이냐면은 수령급입니다. 조선의 향리는 수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뚝 떨어집니다. 또 고려의 향리는 그 직에 대한 대가로 전식화 체제에서 뭘 받아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받죠. 조선의 향리는 무보수입니다. 대가가 없어요. 보수가 없습니다. 또 고려 향리는 군사권도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군사제도에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한 장만 우선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194쪽에 보시면은 지방군,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습니다. 주현군은 5도고 양계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그래요. 5도의 주현군은 하나의 독재 부대가 아니죠. 보세요. 보순군, 정용군, 일품군 이걸 묶어서 주현군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향리가 지휘권을 갖고 있는 부대가 일품군이거든요. 노역부대입니다. 요즘에 공병이죠. 공병. 도로를 넓힌다거나 교량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공병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일품군을 누가? 향리가 관할한다는 겁니다. 군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향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하나, 고려시대 때에 사법권, 향리가 행정, 군사, 사법권 간다고 그랬죠. 사법권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경범죄를 처벌합니다. 물론 중죄는 상부관청으로 이첩을 시키죠. 조선의 향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고려의 향리는 과거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현 공부법과 주현 공거법을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죠. 자, 주현 공부법은 공부, 세금을 얘기합니다. 광종대 때 지방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법이고요. 주현 공거법은 바로 지방 향리의 자식들, 향리나 향리의 자제들에게 과거 응시를 허용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주현 공거법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공부와 공거였습니다. 공부. 부는 세금이에요. 각종 우리가 부세 그러거든요. 부세. 조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는 천거하는 것을 거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188쪽에 현종대 맨 밑에서 한 7번째 줄을 보면 주용 공거법에서 나와 있죠. 그거 하고요. 바로 두 장만 앞으로 하면 광종대 때의 개혁정책에서 보면은 185쪽 위에서 한 5째 줄에 보시면은 주연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의 향리는 과거 문과 응시할 수 있다. 조선의 향리는 그럴 수 없다. 대신 묵과나 잡과 여기는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향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쪽의 표 다시 보면은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상당한 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향리의 권한이 강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편 통일신라 때에 향과 부곡이 있었죠. 근데 통일신라 때는 소는 없었습니다. 이건 농업에 종사하는 특생경 구역이고요. 여기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생경 구역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고려 때 가면은 뭐가 추가됐어요? 소라고 하는 특생경 구역이 없어졌습니다. 한편 나중에 이제 무신정고 때 밀란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특생경 구역 향과 부곡과 소가 없어지게 된 계기, 그 시발점이었던 사건이 공주 명학소의 봉기입니다. 망이 망소의 봉기라고 그러죠. 둘은 형제예요, 형제. 명학소라고 할 때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생경 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망이하고 망소 형제는 수공업에 종사했었던 특생경 구역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명학소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충순현으로 바뀝니다. 현이라고 한다면 지방관이 파견되는 최하의 단위를 현이라고 그러죠. 물론 고려는 주군, 주현보다는 속군, 속현이 많았지만, 그치? 그리고 이제 각 도의 장관을 안찰사라고 그래요. 안찰사. 조선의 관찰사급입니다. 요즘에 각 도의 장관을 뭐라고 그래요?
지사라고 하죠. 지사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찰사. 임기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안찰사는요. 어떤가 한 곳에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순찰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임기 제도하고요. 상피 제도는 고려나 조선이나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임기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상피 내 고장, 내 고향이라든가 또 같은 관청에 같은 혈족이 임명되는 것을 막는 거죠. 이건 뭐 부정이라든가 비리를 막기 위한 이런 조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5도 예하에 이런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도는 대체로 어떤 성격 위주로 정비하냐면은 행정적 기능 위주로 정비가 됐다. 그리고 이제 양계가 있습니다. 양계. 계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동계와 북계입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북계는 북쪽으로, 동계는 동해안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 계 장관을 뭘 한다? 병마살한다. 이 양계는 어떤 기능? 바로 군사적 기능 위주로 편제가 됐고 계 밑에 행정 조직은 진이 있습니다. 진의 장관을 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도 양계, 경기 5도 양계. 그리고 이제 풍수지설과 관련해서 정비된 3경이 있습니다. 3경 그러면은 부도라 부도. 그러니까 부도라고 하는 건 뭔가요? 제2의 수도를 뭐라고 그래요? 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2의 수도를 부도한다. 어디예요? 서경과 그 다음에 동경과 그 다음에 어딘가요? 마지막 남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개경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풍수지설에 의해서 남경길지설이 나옵니다. 그 남경길지설이 대두가 되면서 남경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보통 특수행정구역 제2의 부도는 어디냐 그러면은 어디다? 바로 서경과 동경과 남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 192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한번 봐봐요. 3경. 3경에서 개경, 서경, 동경을 설치했다가 문종 이후 남경 길지설이 대두가 있다 그랬죠. 풍수지설에서 그래서 문종 다음 숙종대 때 와서는 3경으로 정비했다. 그래서 3경은 어디다? 서경, 평양입니다. 동경 어디죠? 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남경, 지금 서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3경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고려의 정비가 된 이제 완비가 됐었던 지방행정 조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측에 군역제도하고 통치제도에서 군사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역제도는 군역은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에서 전세, 공납, 역이죠. 역은 신세입니다. 몸뚱아리가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보통 누가 부담하냐면은 정남이 부담합니다. 정남. 양인의 정남이겠죠. 나이는 16세에서 60세가 되는 거고요. 이 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력으로서 봉사하는 요역과 군대 가는 뭐가 있나요? 군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는 군역입니다. 그렇죠? 군역이죠. 오늘날의 군역제도하고 비슷하죠. 밑줄령 건너실래요? 부병제하고요. 군반제입니다. 부병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농병일치체제예요. 농사도 짓고 군대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1년에 보통 한 2달 정도 군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달 정도 군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짓고 교대로 윤번제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군대 돌아가면서 군역을 수행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의무 군인들은 뭐 2등병부터 해서 병장까지 해가지고 지금의 군대 복무 기간이 한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8개월? 18개월? 아니 18년 더 돼도 한 20개월 정도 되나요? 한 20개월, 24개월인가? 2년쯤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다시 돌아오고 사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다음 애들이 또 군대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의무병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반제라고 하는 거는 문반 그럼 문신입니다. 무반 그럼 무신이죠. 군반 그러면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 그렇지? 그래서 군반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보통 직업군인 그러면은 하사관 이상은 보통 이제 직업군인으로 편제가 돼 있죠. 뭐 하사관 그 위에 이제 뭐 소위 대위에서 위관급, 영광급, 그다음에 장성급 이게 다 직업군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군역제도하고 거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군역제도에 입각해가지고 운영됐던 고려의 군사제도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려의 지방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오도 행정적, 양계 군사적 그러듯이 군사제도도 그래요. 중앙군 2군 6이 정치적인 성격입니다. 지방군 5도 양계에서 5도 양계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행정제도가 5도 양계. 5도 군대 따로 양계 군대 따로 봐야 돼요. 5도 군대가 방금 봤죠. 주현군. 그리고 양계는 주진군. 그래서 중앙군은 정치적인, 지방군은 군사적인 이렇게 이제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2군 6이라고 했습니다. 중앙군이. 2군 6이 그러면 2군은 응양군과 영호군이라고 하는 부대거든요. 국왕의 최측근 부대입니다. 요즘에 뭐 대통령 경호부대 뭐 이런 정도 해석할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2군은 응양군, 영호군에서 숫자가 1, 0, 2령 내인데 령이라고 하는 건요. 단위입니다. 단위. 도량형이거든요. 수체 령입니다. 령. 이 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령은 1, 0 그러면은 숫자 1000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군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3000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현종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관, 상장군, 그 다음에 부지관, 대장군이라고 그래요. 쥐체계가 됐습니다. 상장군, 대장군. 그 다음에 6위는 성종대 때입니다. 그럼 2군과 6위 중에서 뭐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6위가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성종, 목종, 현종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6위는 이거는 좌우, 신호, 흥이, 금호, 그 다음에 천우, 그 다음에 간문위에서 6위. 각 반청의 기능은 그대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위에서 좌우, 신호, 흥이 여기 있는 핵심 중앙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군 6위는 그 직업 군인이었으며 그 직업에 대한 반대로서 전식과 체제에서 토지를 줍니다. 그 토지를 군인전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줄 밑줄 연구합시다. 이 군인전은 2군 6위 모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만 준다? 2군 있죠. 6위는 아닙니다. 2군 얘네에게만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뒤에 보시면 2군 6위하고는 별개의 또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특수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결령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결령군은 국왕의 행차 또 국내에서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일종의 어떤 호위하는 이런 부대를 얘기합니다. 무신정변 때 보면 누가 나오죠? 정중부, 이고, 경계성에 있죠. 얘네들이 거의 결령군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결령군 요즘 얘기하면은 어떤 승진 코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중앙군의 틀은 2군 6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군은 이제 5도의 주현군 하나의 독자적 부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군은 보승군, 정영군, 일품군으로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주진군이 있죠. 주진군은 양계 군대를 얘기합니다. 주현군과 주진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진군도 마찬가지 하나의 독자적 부대는 아니에요. 초군, 좌군, 우군 묶어서 주진군이라고 그래요. 군사적 기능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의무병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어떤 특정한 보수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중앙군과 지방군의 특수군이 있죠. 대외 관계 속에서 거란의 침략을 막자라고 하는 광군, 그 광군을 통제하는 관철 광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3대 정종대 때 해종 다음에 정종 다음에 광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종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별무반은 숙종대 윤관입니다. 신기군 기병이고요. 신보군은 보병이죠. 그 다음에 승병 그래서 항마군입니다. 호국불교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 다음에 삼별처 이거는 최후가 강화천도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입니다. 원래 그 좌별초, 우별초는 야별초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방범대원,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순찰하는 사람들이죠. 그 방범대원과 같은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개편이 되고요. 또 몽골 침략 때 몽골에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가 탈출해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신의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가면은 대관계에서 북쪽에서 홍건적이 내려오고요. 남쪽에는 왜구들이 쳐들어옵니다. 북로남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왜구 침략을 막자라고 하는 양천혼성군에서 연호군이 있죠. 이 연호군은 조선 후기 소고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양천혼성군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 무신압자기구에서 중방 밑에 장군방 밑에 낭장방 밑에 교위방 이런 이제 군사 무신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신들이 아니라 무신들의 조직인데 무신정변 이전에는 별 기능이 없었어요. 무신정변 이후에 그 기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무신합자 기관으로서 최고 가장 정점에 있었던 관청이 뭐예요? 중방입니다. 중방은 2군 6위라고 한다면은 아까 방금 했던 중앙군 있죠. 중앙군 2군 6위, 현종대 2군하고 성종대 6위입니다. 여기에 정지관을 뭐라고 했어요? 대장군. 부지관을 대장군, 상장군, 그 다음에 부지관을 대장군이라고 했죠. 그 상장군하고 대장군,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무신의 최고 합자 기구, 이걸 뭐라 한다? 중방이라 한다. 무신정변 이후에 가면 중방의 기능이 부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군역제도에 의거해 가지고 입각에서 정비가 됐던 군사 조직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195점 봅시다. 고려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하고요. 그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영이 됐던 다음 장의 과거제도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육제도하고 과거제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교육기관부터 좀 살펴봅시다. 고려시대 교육기관은 시기별로 한번 볼까요? 초기, 중기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초기는 관학 중시입니다. 관학은 요즘에 공교육 개념입니다. 중기는 사학입니다. 사학은 요즘에 사학입니다. 말 그대로 사립, 사학교육이죠. 뭐 정규 어떤 공교육 기관이 아닌 뭐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전부 다 사학기관으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초기부터 한번 봅시다. 초기에 국립대학으로서 뭐가 있어요? 국자감이 있습니다. 이 국자감은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국립대학입니다. 신분별로 차등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죠? 차등 교육이 뭔가요? 신분별로 차등 교육을 하는 거지 교과목별로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표를 한번 봅시다.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눠져 있죠. 유학부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국자학, 태학, 사문학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커리가 똑같잖아요. 커리큘럼 똑같습니다. 뭘 가지고 분화했습니까? 신분이죠. 3품 이상, 5품 이상, 7품 이상의 고관의 자제들이 각각 국자학, 태학, 사문학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신분별로 차등교육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 조선의 국립대학을 뭐라고 그래요? 조선은 성균관이라고 그러죠. 성균관. 성균관은 신분별 차등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런 구분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기술학 교육을 국립대학에서 한다. 조선은 안 한다. 근데 모든 기술학은 아니고요. 율, 서, 산. 이 세 개만 합니다. 자, 표 한번 봅시다. 율, 서, 산. 그래서 율, 법률입니다. 서는 서에 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산, 수학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술학에서 잡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립대학에서 했던 기술교육인데 이거 외에 그럼 기술학은 어디서 하냐? 해당 관청에서 합니다. 표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표. 거기 보면 뭐 천문 지리는 사천대, 의학은 태의감, 외국어는 통문관, 그죠? 음양 도참은 어디 태사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좀 보세요. 인종대 때, 인종이 고려 중기라고 합니다. 인종대 형부, 육부 중에 형부입니다. 형부에 소속된 율학을 국자감으로 이관해서 경사육학으로 정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경사육학이라 한다면 뭔가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서산 묶어서 6개잖아요. 그래서 경사육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종대 때 국자감이 정비가 될 때 경사육학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5개야. 그러니까 율학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인종대 때 율학이 형부에 소속된 율학이 국자감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육학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요. 일단 고려의 국립대학에서는 기술학교를 했는데 조선은 안 했다. 조선은 100% 해당 관청, 고려는 율, 서, 산 이 세 개만 국립대학에서 나머지는 해당 관청에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평민들이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술학입니다. 잡학 이후요. 조선은 평민들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려의 국립대학 국자감하고요. 조선의 국립대학 성균관하고의 차이점이다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중앙에 국립대학 국자감 체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에는 중등교육기관이죠. 향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대로 이제 그 향교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죠. 향교는 사립이 아닙니다. 관립입니다. 공립학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 그 국자감의 명칭은 바로 우측에 보충 좀 한번 봅시다. 예, 국자감은 충렬왕대 때 국학, 충선왕대 성균감, 그 다음에 성균관, 다시 공민왕대 국자감, 다시 공민왕대 때 성균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려 국립대학은 뭐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립대학 체제, 일반 공교육 체제로 초기에는 운영이 됩니다. 근데 고려 중립대 가면 사교육이 판을 칩니다. 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자, 발달의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과거 위주의 교육입니다. 오늘날 공교육과 사교육 중에서 뭐가 더 판을 치나요? 사교육입니다. 왜 사교육이 판을 치냐 그러면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그 입시가 고려는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국자감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자감은 국립입니다. 국립은요, 학비가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합니다. 근데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집니다. 학비 보조가 끊깁니다. 학생들이 가봐야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를 안 가는 거죠. 세 번째, 사학, 사립학교를 설립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공고들입니다. 지공고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과거에서 나옵니다. 조선은 지공고가 없어지거든요. 197쪽에 다섯 번째 보면은 지공고가 있습니다. 과거 출제 어떤 그 책임자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뭐 어떤 그 출제 어떤 그 책임관,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한 번쯤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학이 위축이 되고 사학이 융상이 됐다. 그럼 정부에서는 관학이 위축되면 가만두겠습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겠죠. 그것이 고려 중기 이후에 추진했었던 정부의 관학진흥책이에요. 자, 밑에 관학진흥책에서 그는 박스를 좀 우선 쳐놓읍시다. 그러면은 공교육에서 이제 사교육으로 고려 중기에 넘어왔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고려 중기 때 사학들,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최충이 퇴직을 하고 나서 해동공자라고 하는 지공고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퇴직하고 나서 자기 집에 설치했었던 구제학당이 있습니다. 아곡기 기숙사예요. 이거를 그의 시호가 문헌공입니다. 나중에 사후에 문헌공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헌공도. 여기에 이제 사립학교 구제학당이 설립이 되고 문헌공도 얘기합니다. 설립을 해서 일종의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잘 돼. 그러니까 개경의 문벌 지역들이 앞을 다퉈서 이제 사립학교, 요즘 같으면 학원을 막 세우는 거예요. 총 그게 몇 개냐면은 12개입니다. 그래서 사학 12도 또는 사학 12공도 이렇게 일합니다. 이게 이제 고려 중기 때 판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관학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합니다. 자, 그 관학진흥책 박스 좀 치시고요. 숙종, 예종, 뒤로 넘어갑니다. 인종, 충렬왕, 마지막 공민왕이 있습니다. 여기 때까지의 관학진흥책이, 그러니까 고려 중기부터 오기까지 내내 관학진흥책이 단행이 됐습니다. 공민왕 밑에다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려 중기 내내 고려 말까지 취했던 관학진흥책은 그러나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거는 고려 문벌 귀족 사회, 고려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그랬죠. 문벌 귀족 사회의 한 단면이다.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거냐, 뭐가 있냐?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어떤 폐쇄적이고 혈연본의의 어떤 그 폐쇄인 사회를 똘똘 뭉쳐주는 그러한 제도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음서도 있을 거고요. 오품상의 관리에 자제돼 준 특권이죠. 공신이나 또 오품상의 관리에게 주었었던 토지, 공음전이 있죠. 또 지금 나와 있는 뭐죠? 사학이 있죠.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면 혈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근친혼이나 동성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네들은 똘똘 뭉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관학진흥책을 추진했지만은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 문벌 기록사의 한 모습이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새로운 개혁안을 가지고 이 체제, 문벌 귀족 사회의 체제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안 됐다. 결국은 실패했다. 워낙 이게 두텁게 아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체제로 형성이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와 단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썩어요. 썩으면서 터진 첫 번째 사건이 뭐란 얘기예요? 1126년에 이자금의 난입니다. 이자금의 난을 통해서 당시 기득권층들은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근ሔር 체제를 똘똘 뭉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또 폭발합니다. 그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고려 문벌 기억사의 모수인 수습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예 쐐기를 박은 사건, 그게 뭔가요? 1170년 무신정변입니다. 이게 고려 문벌 기억사의 모습이요. 변천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일련의 관악진흥책이 단행했지만 결론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장에 넘어오셔서 숙종, 예종, 뒤에 인종, 충렬왕, 공민왕대 때까지의 그 개혁 정책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전부 묶어서 제목을 좀 붙여봅시다. 뭐라고요? 관악진흥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종대 때 보면은 국학 7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한 거고요. 7제. 1제부터 7제가 있습니다. 1에서 6까지를 유학제라고 그래서 인문교육이라고 해요. 마지막 7제를 무학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다른 말 또 강예제라고 그래서 무교육을 담당합니다. 무술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7제 봅시다. 셋째 줄. 무의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무학제입니다. 과거 시험에 여기에 이제 출신자는 과거에 특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과를 얘기합니다. 고려에 무과 있습니다. 무과 있어요. 그래서 무과에 특전을 부과하자 입학생이 급증을 하죠. 그래서 인종 11년에 무학제는 없어요. 무학제는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뭐의 의미냐면은 무신정변의 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숙문, 천무의 한 원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각촉부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모의고사로 보시면 됩니다. 촛불을 켜놓고 초에 금을 그어놓는 겁니다. 불이 타서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탈 때까지 누가 빨리 양질의 글을 쓰냐 답안지를 쓰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각촉부시라고 일한다는 거죠. 자, 뒤에 인종대 때 형부에 소속된 유락을 어디로? 국자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인종대 때 경사육학 체제가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렬왕 그다음에 공민왕대 때까지의 개혁 정책인데 공민왕대 때 보면 최고학부 즉 대학 성균관을 부흥시켜서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바로 고려의 국립대학에서는 뭐 돼 있죠? 기술학도 했잖아요. 근데 기술학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세계학과 율서산 안 하고 이제 순수한 유학교육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숙종부터 해가지고요. 고려 말 공민왕까지 계속 관악진흥책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잘 되지는 않았다. 이는 고려 문벌 기억사의 한 모습이다. 이게 고려 교육제도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교육제도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관리로 진출했겠죠.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 급제거든요. 출세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제는 광종대 때 왕권 강화책에 일하면서 후주의 귀하인 쌍기의 건의에서 실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왕권 강화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제도 직전에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지방호족들의 손발을 잘랐죠. 과거 제도를 통해서 몸통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도의 실시는 신구 세력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세력은 과거를 통해서 등용한 광종의 사람들이고 구세력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과거에 종류 좀 봅시다. 지금 문과, 잡과, 승과, 무과가 있습니다. 문과 보통은 이제 고려 과거를 한번 문과를 얘기합니다. 제술과고 명경과가 있는데 제술과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진사과, 명경과는 생원과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술과에 급제하면 진사, 생원과에 급제하면 명경과에 급제하면 생원 이렇게 합니다.
재수과는 한문학으로 시험을 보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으로 시험을 봐요. 뭘 더 중시했을 것 같아요? 한문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또 과거 그러면은 명경과도 있지만은 보통 과거 그러면은 재수과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려 초기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문학이 유행했던 것도 여기하고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과는 우측에 시험 절차를 같이 한번 묶어서 봅시다. 1차, 2차, 3차까지 봅니다. 1차 향시, 2차 국자감시. 그래서 여기에 급제한 사람들을 진사락 하고요. 3차는 예부시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급제한 자가 합격, 최종 합격자입니다. 합격 증서, 홍패. 조선 홍패가 나옵니다. 붉은 종이에 이제 써주는 거죠. 합격 증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잡과. 잡과는 율, 서, 산, 의학, 천문, 음양, 지리, 기술관을 등용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우측에 시험 절차를 봐봐요. 구체적으로 고려의 잡과 기술관 얘기합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어떻게 봤겠죠. 네,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고려시대 잡과 기술과는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과가 있습니다. 교종승려는 교정선과, 선종승려는 선종선과를 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1차가 종선, 2차가 대선 해가지고 급제를 하면은 대덕이라고 하는 승계를 줍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승려는 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불교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무과 좀 보겠습니다. 자, 무과는 예종대 때 무학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경사 육학할 때가 무학제입니다. 그 무학제가 설치가 되면서 없어질 때가 인종 때까지였죠. 이때 한 20여 년 실시가 됩니다. 20여 년. 근데 이 무학제 출신자들에게는 과거 무과에 특전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종대 없어진 거예요. 무학제가. 나중에 무신대의 반발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무신대의 반발의 요인, 그러니까 숙문 천무할 때 천무, 무에 대한 천시입니다. 이거의 하나의 원인이 돼서 나중에 1170년 무신정변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무과는 설치가 안 된 거 아닙니다. 설치는 됐어요. 실시도 됐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고려 무과는 설치는 됐는데 실시는 안 됐다. 그럼 공식적으로 무과는 언제냐? 조선시대 때 와서 무과가 실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가 양반 관료제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은 문반과 무반이에요.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은 다 모두 다 관료로서 행세할 수 있는 사이다. 이게 양반 관료제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관료제 사이라고 할 때 무신들도 무과를 통해서 관료로서 행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료제 사이는 능력본의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사회를 양반 관료제 사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뭡니까? 라면은 과거에 무과가 실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과거 응시 자격이나 실시 시기는 고려나 조선이나 같습니다. 또 양인 이상이면 다 응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과거는 정시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식년시에서 식년은 3년이죠. 물론 경년시로 보는, 다시 하면 2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도 있어요. 경년시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히 또 수시로 보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를 아들을 낳았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라고 할 때 국가의 큰 대소경사시에 보는 증광시도 있고요.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들. 이게 이제 주 원칙이고요. 기타는 이제 수시로 보는 시험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 응시할 때의 시험관, 요즘에 출제위원장 정도로 본다고 그랬죠. 직원거라고 그랬고요. 조선시대 때 가면 직원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때는 능력을 그만큼 중시했다는 겁니다. 즉 학연, 지연, 물론 이제 반영이 됐겠죠. 지금도 반영이 되는데 그 학연 체제가 조금 고려 때보다는 덜 중시가 됐다. 능력을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직원거하고요. 합격자하고의 관계를 잠깐 좀 봅시다. 급제자는 직원거를 좌주라 불렀고 과거의 급제합니다. 직원과 문생의 관계 형성이 되어서 그 애가 부자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봅시다. 그 회차의 출제위원장을 직원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응시자가 있겠죠, 응시자. 얘가 이제 응시한 사람이 급제를 했습니다. 급제를 했었을 때 바로 그때 시험 출제위원장 직원거를 뭐라 한다?
좌주를 한다. 그리고 급제자를 뭐라면 문생이라 한다. 그러면 좌주와 문생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부자의 관계다. 그러니까 부자의 관계라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똘똘 뭉쳤습니다. 이것도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폐쇄적이고요. 혈연본의에 이런 사회로 바뀌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고려 과거 제도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과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본다고 했어요? 3년에 한 번씩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년, 1년 또 수시로 보는 뭐 이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과거 급제자 수하고요. 관직 수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급제자 수와 관직 수하고 보면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급제자 수가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다 관직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공무원 시험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한 1년 이내 거의 늦어도 1년 이내는 발령이 다 납니다. 80년대 초반까지는 발령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송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왜 발령을 안 내주냐. 이런 송사가 소송 걸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없죠. 거의 이제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은 필요한 숫자만 뽑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100명 뽑아가지고 50명 이제 발령을 내고 나머지 50명은 대기, 1년 대기, 2년 대기 하다가 그게 또 유야무야 돼버린 이런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실제로. 고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제했다고 해서 다 관직에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제했다라는 얘기는 관직에 나갈 수 있다라는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죠. 실제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성적, 문벌 줘야 됩니다. 뭐 지연, 학연 다 관리가 될 겁니다. 종합해서 그 다음에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만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198조에 보시면 음서가 있습니다. 문음이라 하죠. 고려는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 조선은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좀 축소가 된 겁니다. 음서가. 이거는 고려보다 조선은 훨씬 능력을 더 중시했다. 관료제적인 사회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자객에 보시면은 아들 손자 외에 사위도 있습니다. 외손자도 있습니다. 사위와 외손자가 있다는 얘기는 남녀 평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회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서는 정기적인 음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사적인 또 공신 자손들 이런 음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서도 과거처럼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음서도 있지만은 수시로 주는 이런 음서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음서는 고려 아까 말씀드렸죠 문벌 귀족 사회를 역시 단단하게 만드는 지네를 체제는 단단하게 만들겠지만은 그 틀 안에 있지 않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사회가 변질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종제 때 기본적으로 시무 18조를 토대로 해서 정비가 된 고려 중앙제도, 그다음에 지방제도, 그다음에 군역, 군사, 그다음에 교육, 과거제도까지 이게 고려의 정치제도사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고려 사회를 무슨 사회를 한다? 문벌 귀족 사회를 한다. 그래서 그 문벌 귀족 사회 변청 과정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